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내가 3분기 이익 개선왕, 코스피 식품화학, 코스닥 게임바이오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수혜 업종의 3분기 실적도 더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동률이 큰 상위 각각 15개사를 꼽아 조사한 결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식품업종,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업종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느덧 2020년 3분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또 종목별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이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상반기 실적을 좀 정리해보고 또 3분기 실적 전망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상반기 실적은 당연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가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 연간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연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은 뭐 24% 그리고 순이익은 34% 모두 다 안 좋았죠. 코스피 쪽이 좀 더 타격이 컸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대형 주 특히 대형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고전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더 낫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한 1.99% 소폭 늘었는데 영업이익 감소폭은 코스피 대비 훨씬 더 낮고요. 하지만 순이익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쪽에서 감소폭을 보였다는 쪽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았던 코로나19의 악몽들 그대로 상반기에 계속 이어졌던 모습들인데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추정기관 3곳 이상이 들어오는 246곳의 합계를 보게 되면 그나마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데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3.9% 감소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15% 증가, 순이익도 한 22% 증가. 약간 상반기와는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왔던 것도 이런 배경이 아닐까 살짝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과 경기 관련된 즉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된다는 관점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매출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의 성장과 어떤 수익성이 같이 따라와야 가장 좋은 이상적인 기업들의 실적 변화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매출은 부진한데 수익성만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용을 통제한다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결과를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증가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 전망치는 일단은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이익 부분에서 매출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그런 좀 희망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정말 그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비용 통제를 통한 어떤 그냥 효과인 건지 이런 것들은 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전망이 일단 좋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업종별로 보게 되면 한 51개 업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8개 업종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거나 또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 이상은 좋아진다라고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셨을 때 그나마 그래도 좀 낫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17개 업종은 이익이 감소하고 또 2개 업종은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3개죠. 3개 쪽은 적자 전환이나 적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여전히 부진한 쪽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명암도를 구분했을 때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제 의료 장비, 서비스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뭐 진단키트 관련된 쪽이겠죠.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에서 의외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이 선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육성 의지도 이런 쪽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바이오 쪽도 상대적으로 괜찮고요.
게다가 인터넷 서비스, 음식료 관련된 식료품 쪽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은행 쪽 그리고 백화점, 도소매, 미디어, 호텔 레저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쪽에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게다가 내수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소비와 관련된 쪽에 그 어떤 최상단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속죄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이런 어떤 컨택트의 대표적인 주자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영업이익 호조되는 쪽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쪽이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자동차 쪽이 또 눈에 띄고 있죠. 게다가 전력 쪽,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어떤 발전 비용을 봤었을 때 저유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3분기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돼 있고요. 그 밖에 증권주도 당연히 어떤 유동성 증가의 수혜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반대로 또 영업이익이 부진한 쪽은 대표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항공운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게다가 섬유 의복, 뭐 통신 장비도 의외로 5G 관련된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작년보다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꼼꼼히 챙겨봐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뭐 흑자 전환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오히려 적자가 커지거나 적자 전환하는 그런 업종도 있다는 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 네. 또 이런 전망치나 예상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또 종목 쪽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진해도 종목이 선전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SMYG엔터 같은 경우 엔터주의 또 눈높이가 높아가고 있다. 네. 쪽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농심, 대상, CJ 프레시웨이, 삼양식품, 도원 F&B 모두 다 흐름을 보게 되면 음식료 관련된 쪽이죠. 네. 특히 음식료 관련된 쪽은 2분기에도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 주가는 정체를 받다가 3분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현대 홈쇼핑, 그래도 집에 집콕하면서 홈쇼핑은 했다는 관점들과 함께 네. 뭐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의 수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J컨텐트리, CJCGV, 파라다이스, 롯데쇼핑 이런 쪽은 대표적인 컨택트 쪽이죠. 네. 이런 쪽에서는 뭐 적자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은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또 조선 쪽의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KMW도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낮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들고 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5G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들 쪽에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해외 수출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본격적인 온도차가 같이 끌어올려지지는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 종목별로도 역시 명암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면서 특히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관련된 쪽을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 오리온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오면서 실적 괜찮은데 주가가 너무 정체였다. 이제 나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료 업종 쪽에서 대표적으로 3분기도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조정폭이 좀 길은 상황 쪽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특히 만약에 지금 시장 흐름들이 좀 정체가 되고 또 약간 좀 차익 매물 쪽에 좀 고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인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부각되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풀무원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예.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175억대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6%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권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실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해외 법인 쪽에서 특히 요즘 라면도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린다. 미국 사람들도 한국 라면 먹는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는 또 대표적인 농심이나 또 풀무원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보여지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오랜 단기간의 횡보 흐름들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업종 쪽에서 현대차 말고 기아차를 골라봤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걸로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현대차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런 쪽에서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상승률 대비해서는 좀 그에 못했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괴리를 축소할 만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친환경차 관련된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니로죠. 이런 흐름들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꾸준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관심 종목 중에 하나가 네. LG화학인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이 이제 물적 분할 소식 때문에 좀 많이 분통을 터뜨리는 분도 계시고요. 네. 주가도 지금 2거래일 연속 많이 출렁이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을 바라보는 포인트, 왜냐하면 이제 저가 매수할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네. 아니면 만약에 지금 이익 구간에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좀 이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나가던 LG화학이 분사라는 얘기로 인해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증권사 리포트를 비롯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여전히 똑같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분사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LG화학을 내가 LG까지 에너지 솔루션이죠. 분연사들 회사, 즉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분사가 되게 되면 LG화학에 대해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특히 배터리 빼고 되게 되면 뭐 페트병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식에 대한 평가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단기간에 어떤 분사를 한 이후에 뭐 IPO까지 만약에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 대한 그리고 또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 특히 대표적으로 중기적인 지지권 63만 원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하로 낙폭이 벌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가 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9월 22일 날 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를 내재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국산 배터리에 대한 위상도 많이 흔들릴 게 아니냐라는 또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더 확인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63만 원대 지키는지 여부들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 이하는 저점 매수의 흐름들인데 혹시나 만약에 67만 원, 8만 원대까지 또 빠르게 반등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어질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조금 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LG화학이 분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첫날은 5%대 그리고 둘째 날은 6%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